만약에 말이죠. 1억을 맡기면 13년 뒤에 28억으로 돌려주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모든 사람이 열광하며 그에게 돈을 싸들고 달려갈 것입니다. 워런 버핏조차 뛰어넘는 연평균 29.2%라는 경이로운 수익률로 13년을 쉬지 않고 달렸던 전설의 펀드 매니저 피터 린치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것은 그가 벌어들인 천문학적인 숫자가 아닙니다. 그가 이 엄청난 수익을 이뤄낸 시기에는 단 하루 만에 미국 증시의 22.6%가 허공으로 증발해버린 뉴욕 증시, 사상 최악의 재앙 블랙 먼데이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식시장에, 그것도 나스닥 100이라는 거친 야생의 레버리지까지 더해 뛰어든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평범한 쳇바퀴를 벗어나 경제적 자유를 쟁취하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이 험난한 바다에 배를 띄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의 기대처럼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1%, 2%만 빠져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밤잠을 설치며 스마트폰 화면 속 파란 숫자를 들여다보고 내 피 같은 돈이 녹아내리는 것을 보며 내 선택과 내 인생마저 부정당하는 것 같은 지독한 공포를 느낍니다. 아, 어제 올랐을 때 팔았어야 했는데 지금이라도 손절하고 바닥에서 다시 잡을까? 수많은 후회와 자기 합리화가 우리의 이성을 갉아먹습니다. 월가의 전설이 블랙 먼데이의 지옥을 통과하면서도 자신의 철학을 꺾지 않았던 비결은 결코 남들보다 똑똑한 두뇌에 있지 않았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승부를 가르는 장기는 두뇌가 아니라 위장이라는 그의 명언은 오늘날 QLD와 TQQQ의 롤러코스터에 올라탄 우리에게 가장 뼈아프고도 정확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너무 똑똑하게 굴려고 합니다. 떨어질 것 같으면 미리 팔아서 현금을 쥐고 있고 싶어하고 귀신같이 바닥을 잡아내서 다시 들어가겠다는 오만한 통제력을 발휘하려 합니다. 하지만 100년이 넘는 미국 증시의 역사가 잔인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락을 예측하고 피하려다 잃은 기회비용이 폭락을 온몸으로 두들겨 맞으며 잃은 돈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말입니다. 폭락을 피하려던 얄팍한 시도가 오히려 우리의 계좌를 망가뜨립니다. 레버리지 투자는 필연적으로 계좌가 반토막이 나고 끔찍하게 녹아내리는 구간을 숙명처럼 마주해야 합니다. 폭락은 피해야 할 재앙이 아니라 우리가 이 거대한 부의 열차에 탑승하기 위해 반드시 지불해야만 하는 일상적인 티켓값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미칠 듯한 변동성과 공포를 어떻게 견뎌내야 할까요?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마트 진열대를 살피며 사람들이 매일 사 신는 스타킹에서 위대한 투자 아이디어를 발견했던 피터 린치처럼 우리도 그저 우리 삶을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는 이 거대한 생태계를 똑똑히 직시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아이폰으로 알람을 끄고 윈도우 PC를 켜서 업무를 보며 구글 검색으로 세상을 읽고 유튜브로 일상을 채웁니다. 도로에는 테슬라가 깔아놓은 혁신의 인프라가 달리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천재들이 모여서 우리의 삶을 불가역적으로 편리하게 만들고 있으면 그 대가로 전 세계의 부를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개별 기업의 흥망성쇠를 점쟁이처럼 맞출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저 이 위대한 빅테크 생태계 전체를 통째로 소유하면 그만입니다. 우상향하는 자본주의의 심장, 그 자체를 향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시장이 환호하든 절망하든 흔들림 없이 나의 수량을 늘려가는 묵직한 태도만이 우리를 궁극적인 승리로 이끕니다. 주가가 오르면 내 자산이 불어나서 좋고 주가가 내리면 이 위대한 기업들을 박앤세일 가격에 더 많이 주워 담을 수 있어서 좋은 것입니다. 그저 계속해서 사모으는 것, 이 단순하고도 강력한 진리가 시장의 모든 소음을 잠재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투자 철학과 원칙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자리한 우리가 반드시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왜 이토록 지독한 변동성을 견디고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걸까요? 왜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걸까요? 피터 린치는 자신이 운용하던 초소형 펀드를 20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국민 펀드로 키워내며 월가의 신으로 추앙받던 46세의 어느 날 돌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은퇴를 선언합니다. 세상에서 돈을 가장 잘 버는 남자가 스스로 돈 버는 자리를 박차고 나온 것입니다. 월가 전체가 발칵 뒤집혀 그 이유를 물었을 때 그가 내놓은 답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제 아버지는 46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그 46이 되었습니다. 수천 개의 종목 코드를 머릿속에 꿰고 있으면서도 정작 사랑하는 딸들의 생일조차 기억하지 못했던 자신을 발견한 순간 그는 뼈저리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애플을 놓쳐도 다음 10배거 주식은 다시 찾아오지만 내 아이의 10살은 내 인생에 단 한 번뿐이며
영원히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무리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인다 한들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의 유한한 시간을 결코 돈으로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 가장 완벽한 타이밍의 주식이 아니라 시간을 매수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식창의 파란불을 보며 고통스러워하고 QLD와 TQQQ의 아찔한 롤러코스터 위에서 이를 악물고 버티는 진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내 계좌에 0을 몇 개 더 찍어내어 남들에게 과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천근만근인 몸을 이끌고 출근해야 하는 쳇바퀴 같은 삶, 내 시간을 타인에게 통째로 저당 잡힌 채 살아가는 노동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배우자와 더 많은 저녁을 함께 먹고 하루가 다르게 훌쩍 커버리는 우리 아이들의 맑은 웃음을 바로 곁에서 지켜보기 위해서입니다. 아빠, 나 이거 해보고 싶어라고 아이가 눈을 반짝일 때 마음속으로 통장 잔고를 계산하며 주저하지 않고 언제든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레버리지라는 이 날카롭고도 무거운 무기를 쥐고 험난한 시장의 풍랑을 견뎌내는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사랑하는 가족과 온전히 함께할 수 있는 그 소중한 시간을 되찾기 위함입니다. 돈은 그저 그 시간을 사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원칙을 지켜낼 때 이 변동성은 우리를 갉아먹는 독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을 압축해줄 가장 강력한 엔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당장의 폭락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세상의 비관론과 언론의 자극적인 공포에 귀를 닫으십시오. 여러분이 처음 이 투자를 결심했을 때 가족의 자는 모습을 보며 다짐했던 그 결연한 마음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들고 있는 종목을 단 2분 동안 스스로에게 명확히 설명할 수 없다면 지금 여러분을 지배하는 것은 확신이 아니라 단순한 불안입니다. 하지만 나스닥이 세상을 혁신하고 결국 우상향할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다면 지금의 폭락장은 내 가족의 미래를 앞당길 수 있는 가장 경이로운 기회의 시간입니다.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고 조급함을 묵직한 인내로 치환하십시오. 시세의 노예가 되어 이리저리 휩쓸리는 가벼운 투자자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기업들의 지분을 소유한 당당한 주인이 되십시오. 결국 이 험난한 게임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예측을 가장 잘하는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만의 확고한 철학을 가슴에 품고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묵묵히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자본주의의 성장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결코 틀리지 않았습니다. 인류가 진보를 멈추지 않는 한 여러분이 견뎌낸 그 고통과 인내는 반드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보상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마침내 그 결승선에 도달하는 날, 우리는 비로소 돈의 속박에서 벗어나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곳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온전한 나의 시간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폭락이 두려운 사람과 반가운 사람의 차이는 결국 이 철학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그 찬란한 날을 위해 오늘도 굳건하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성공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간절히 원하고 또 행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